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경기 카운슬러 주니어스 컴퍼니의 대표 박예진입니다. 네,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요. 오늘 부가세 준비와 상반기 결산 준비까지 아주 시원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이명진 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모두의 이명진 세무사입니다. 지난 2월, 3월쯤에 2024년 법인세 결산으로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24년 신고는 다들 잘 끝내셨겠죠? 이제 24년 신고가 끝났으니 네. 또 25년 또 신고를 네. 도와드리고자 다시 찾아뵙게 되었고, 한 시간 동안 유익한 내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강의 부가세 신고와 상반기 결산인데요. 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쉽게 이제 정복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저희 이제 상반기 결산이 있어요. 원래 이제 8월 말일까지 그렇죠. 법인세 결산, 중간 결산이 있는데, 미리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무사님이랑 같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강의이만큼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간중간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파트 1 부가세 신고 정복하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왜 부가세 결산 동시에 준비해야 하나요? 네. 이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다른 듯 하면서 네. 또 같고 또 같으면서도 다른 세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매출 한 건이 발생을 하면 네. 부가세 신고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나눠져서 신고가 되고, 네. 근데 결산 법인세에서는 이게 또 매출 인식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재무상태표 상으로는 네. 뭐 외상매출금 네네네. 또는 또 매출로 또 이게 인식이 되니까, 네네네. 이게 같은 거래지만 두 가지 신고서에 또 반영된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고, 매입도 마찬가지게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매입을 받으면 부가세에서는 이제 매입세 공제로 이어지는 반면에 법인세에서는 비용이나 네. 자산으로 또 이어지니까 네. 이게 참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또 네.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부가세 신고와 재무제표 법인세가 안 맞으면 네. 이게 분명히 어느 한 곳에서의 신고가 잘못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걸 동시에 준비하시는 게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3월 달에 저희 결산해보면은 상반기, 하반기에 막 이제 누락됐던 매출들이라든지 많이 나오죠. 매입들이 네. 많이 우수수수 나와요. 그래서 상반기에 미리미리 저희 돈 나갔는데 증빙 못 챙긴 건 없는지, 돈 들어왔는데 뭐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된 거는 없는지 미리미리 조금 챙기시는 게 아주 네, 중요합니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제 3월 달에 안 그러면 너무 바빠지니까. 맞아요. 네. 상반기 때 미리 준비해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시면서 예상 손익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저희 같은 거래를 아까 부가세 신고와 결산을 다르게 본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이거를 지금 있을까요? 표를 네. 보시면 넘어가면 돼요. 네, 네. 넘어갔습니다. 부가세에서는 매출을 네, 보시면 네, 부가세는 공급가액과 네, 부가세로 나눠서 신고가 되고, 네, 결산 시 저희 법인세에서는 이제 수익을 인식해서 매출로 이제 잡히게 되고, 네네네. 또 매입은 부가세 신고서 상으로는 이게 매입세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반면에, 네네. 결산할 때는 이게 계정 과목이 네, 비용으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뭐 다른 유형자산으로 들어갈지가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자산에서도 이게 부가세에서는 고정자산이면 조기환급이 되는 반면에 네, 법인세에서는 이제 감가상각 유형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한 거래에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법인세는 네, 세금계산서 거래뿐만 네, 아니라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 예를 네. 들면 뭐 인건비 신고도 그렇고 또뭐 금융거래 은행에 내는 이자 비용도 그렇고 세금계산서 네네네. 없이 네. 발생하는 거래 등 이제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정리하여 회사의 성과를 신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부가세는 이제 증빙 기준으로 최대한 그쵸. 예, 챙겨놔야겠네요. 네. 세금계산서가 제일 중요하죠, 네네네네. 부가세에서는.
결산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이자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쵸, 그쵸. 예. 네, 좋습니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부가세 때는 뭐 부가세 때도 고정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때 부가세 신고 때 고정자산을 신고를 네. 못했다라고 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뭐, 네, 불이익까지는 아니어도 네네네. 그 부가세 신고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고정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일반 매입보다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네네네. 일반 매입보다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조기환급 제도가 있어서 네네네네. 그 환급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고정자산 신고를 못하면 네. 그냥 원칙대로 네, 그 조금 결산 때 결산 반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크게 문제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저희 그럼 일기확정 부가세 신고 개요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최정임님께서 강의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강의 자료는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설문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 설문 링크를 작성하시고 저희 카카오 플러스 지니어스 컴퍼니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강의안이랑 그리고 부가세 자료 신고할 수 있는 시트를 같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잠깐 멈췄다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인터넷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지금 저희도 화면이 조금 멈춘 걸로 보여서, 네. 더운 날에, 네. 네.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개학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지금부터 막 이제 자료 어느 정도 마감해서 어느 정도 전달을 좀 해야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마감을 할 수 있겠죠. 부가세 신고 계산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자분들은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감해서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관련해서는 법인 사업자는 분기마다 신고를 하시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시니까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는 자료는 뭐 생계한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이제 홈택스에서도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 안 되는 것들, 뭐 종이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매입 신용카드 매출 전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챙겨가지고 하셔야지 뭔가 부가세 부담도 좀 줄이실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매입 누락이라든지 매출 누락, 그리고 뭔가 이제 저희가 우리 회사에서 실제 업무용으로 써서 이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세무사 사무실 소통이 안 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거 뭘로 쓸지 애매하니까 그냥 불공제로 처리하겠다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통에 좀 오류가 없게끔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매출액이 얼마고 매입이 얼마고 약간 손익을 좀 가상으로 좀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이랑 크로스체크를 좀 해보시는 네.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매출 확인하기부터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누락된 매출. 네. 네. 그 네. 매출이 일단 모든 신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뭐 네. 일단은 매출이 누락이 되면 네네네. 당연히 부가가치세에서도 그 매출에 대한 가산세가 그렇죠. 붙고, 네.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누락됐는데 법인세에서 매출 누락이 안 될 리는 없어요. 네네. 이게 보통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네네. 법인세에서도 매출 누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법인세에서도 가산세가 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가산세가 쭉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 가지 가산세가 붙으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네. 해서 그 미납세에게 부가가치세는 이제 10% 부가세를 안 냈을 네네네. 거니까 또 가산세가 붙을 거고, 또 납부도 제대로 안 했을 거니까 그렇죠. 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붙고, 네. 이거는 그 일수가 매일매일 이자 성격으로 매일매일 붙는 가산세고, 네. 또 만약에 매출 누락이 어떤 세금 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아, 매출 누락이다 하면은 네네네. 세금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도 붙기 네네. 때문에 이 한 번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이 좀 네. 과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일단은 그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출 누락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산세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제일 아깝죠. 중간에 제일 아깝죠. 챙길 수 있는 네. 네. 부분들인데, 네, 가산세는 만약에 뭐 매출 누락을 해서 네, 가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네, 가산세는 법인세 그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냥 이제 돈만 납부해야 되는 좀 그렇죠. 쓸데없는 비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비용으로도 인정이 안 그쵸? 되는군요. 예, 예, 예. 정말, 네. 아까운 이 아까운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네. 네, 잘 챙겨야 되겠어요. 네. 만약에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입금이 된 게 있어요. 매출 대금에 대해서.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반기에 매출 세금이라서 발행을 못했다. 네. 그러면은 7월 달에, 네. 이번 달에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원칙은 네, 만약에 그 세금 계산서는 네, 그 시기가 있어요. 네, 발행을 해야 되는 네, 네, 시기가 네,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됐으면 네, 원칙적인 그 발행했어야 될 시기로 다시 네, 발행을 해서 뭐 수정 신고가 됐든 네, 네, 뭐 네, 기한 후 신고가 됐든 네,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신고를 해서 매출 금액을 딱 맞추는 거. 네. 부가세랑 법인세랑 매출 금액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죠.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상반기에 누락을 했는데 하반기에 매출 발생해도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웬만해서는 네. 계약서를 보시고 네네네. 이건 대금 수령 여부랑 상관없이 네. 계약서상의 그 제품이면은 제어가 인도된 시점에 네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네네네.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그 의무가 법령이 정해져 네네네네. 있기 네. 때문에 그 시기를 찾아서 네.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그때 발행 못했다면 7월 달에 해도 괜찮을까요? 그건 이제 그 네. 담당 세무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네네네. 해보시고, 근데 네. 뭐 무조건 안 된다 이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 계약 조건에 그렇죠. 따라서 네. 좀 늦게 발행해도 되는 것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때 발행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이게, 중요한 네. 거는 1년 전체로 네. 봤을 때 누락되는 게 없이,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이게 있죠. 누락이 되면은 거래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같이 그쵸, 가산세가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안 나오게 하려고 이제 뭐 다음 달에 발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네, 사람이다 보니까 놓칠 수 놓칠 수 있잖아요. 있죠, 놓칠 수 예. 있죠. 네, 예. 하루 놓쳤다고 해서 가산세가 이제 서로 가산되면은 너무 아깝죠. 아까우니까. 예, 네, 아깝죠. 예. 네. 그렇게라도 발행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발행하실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 관련해서 누락과 이중 발행을 이제 네. 매출에서 이제 확인하실 때, 누락은 없는지, 혹시 중복으로 발행된 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매출을 네. 이제 세 가지 저는 이제 매출 네네.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첫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네네네.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통은 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미발행한 경우겠죠. 매출 네네네네. 누락인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네. 이거는 이제 거래 명세표를 기준으로 좀 네. 계약서나 거래 명세표 또 만약 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서 네. 이제 내역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매출이 뭐 중복으로 발행된 건 없는지 네. 이를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중복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그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 매출이 같이 있을 경우에 이게 아, 중복으로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신용카드로 돈을 받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그때는 어떻게 세무사님한테 요거 중복 발행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네네네. 뭐 저희가 신고하는 입장에서 네네네. 기본적으로 자료를 쭉 보긴 네네네. 하지만 이거를 뭐 완벽하게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쵸, 그쵸. 완벽하게 네. 필터링을 할 수 네. 없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중으로 잡히지 않게 좀 네. 할 수 있고 이제 일단은 두 번 매출로 중복을 해서 잡아버리면 네.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그쵸. 그것도 네. 아깝고 네. 재무제표 이제 법인 결산할 때도 안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있는데 돈은 돈은 한 덜 번밖에 안 들어오고. 들어왔으니까 그쵸, 매출은 두 그쵸. 번 네. 잡았는데 돈은 한 번밖에 안 네네네. 들어왔으니까 이 거래처 채권 금액도 안 맞아서 네. 뭔가 재무 상태표가 좀 이상하게 네네네.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중 네. 발행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네.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네. 그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확인하기인데 네. 요즘에 이제 뭐 피지사나 네. 지금 예시를 밑에 보시면 네. 그, 온라인 예, 온라인 매출이요. 매출 네. 또
배민 수수료도 마찬가지, 네네네네. 배달 앱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보통은 그 피지사에서 정산을 하고서 네. 그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전체 총 매출 금액을 입금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 금액을 그 매출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매입 세금 계산서로 수수료 세금 네, 계산서가 맞아요. 끊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입금된 거랑 그 수수료 세금 계산서를 더한 금액이 매출액이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원칙은.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좀 다른 경우가 뭔가 수수료나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매출은 한 번씩 입금 내역이랑 수수료 세금 계산서 금액이랑도 같이 검토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입금 후에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에 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데 네. 만약 현금 입금이 이제 우리 사업용 계좌에 입금이 네. 됐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네. 그러면은 네. 어떻게 이거는 이럴 때는 뭐 따로 세무사님한테 현금 매출 얼마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가장 좋나요? 네. 그거를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을 네네네네. 해주셨는데요. 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들이 네. 있어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을 안 해도 네.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업종들인 그쵸, 거고, 그쵸. 만약에 이걸 발행을 안 하면 네. 가산세가 꽤 세요. 그쵸, 그쵸. 많이 세요. 그래서 필히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네. 업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고, 네. 의무 발행 업종이면 현금 들어온 거는 무조건 발행하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근데 우리 회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다 네. 라고 하면은 말씀 드린 대로 발행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네. 그래도 매출 신고는 해야 돼요.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매출 신고는 그쵸, 무조건 그쵸.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랑 상관없이 네. 뭐 부가가치세 신고 때나 네. 아니면 법인세 신고 때 네. 우리가 현금 받은 건 얼마입니다. 네. 라고 신고만 하면은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자진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받으면은 010-000-1234로 소득공제 그냥 하시면 우리 매출로 그냥 이제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 상관없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냥 이제 고객이 안 받겠다 하는 경우에 안 받겠다 하더라도 다 이제 웬만하면 발행하시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제일 좋죠. 예. 네. 어차피 다 통장에 찍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개인 사업자든 성실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그냥 그렇게 발행하시는 게 가장 네. 깔끔하고 맞추기 좋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매입. 다음은 매입입니다. 네, 매입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네, 매입세액은 네, 매입세액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크게 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은 매입이 과다하게 신고되는지 네네네. 여부.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과다하게 신고되는 거는 네. 이거는 저희 실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희한테 매입을 두 번 끊어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는 돈을 한 번밖에 안 내는데 네네네. 이걸 두 번 끊어서 저희가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어쨌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거는 회사이니까 네네네. 그 과다 공제에 대한 이제 그 책임을 네. 저희가 져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다 신고는 네. 그 가산세가 매출 누락과 동일하게 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또 과다하게 매입받은 네네네.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두 번째는 과소 신고의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래를 해서 매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네.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은 돈은 나갔는데 네. 증빙은 없게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이러면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상으로도 금액이 좀 그쵸, 안 맞게 그쵸. 되고 네. 채무도 안 맞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세금계산서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네네. 회사의 계약서, 거래 명세표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 매입세액의 과소 신고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저는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 오, 네. 하나는 이제 거래처별로 네. 매입 내역을 쭉 정리를 해서 네. 그 회사에서 정리한 매입 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치가 정확히 됐는지 자료를 비교를 해 보거나 네. 아니면은 좀 자주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회사들마다. 그쵸. 그래서 아니면 계정 과목별로 네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누락되는 거를 좀 방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정 지출 같은 뭐 임차료를 네.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매월 월별로 잘 고정적으로 나갔는지도
한번 체크하셔야죠. 나갔는지 체크해 보시고 증빙도 받았는지 체크해 보신 다음에 네. 체크하시면 네, 누락되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매입세 가소 신고 쪽은 통장 돈 나간 거를 좀 잘 보셔야지. 맞아요. 예. 이게 돈은 줬는데 생겨서 나중에 발행해 줄게요 하고 1년 뒤에 지나도 발행을 안 해주시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는 미리미리 이제 더 시간이 오래 길어질수록 더 못 받으니까, 받기 힘들어지니까 바로 돈 나가면 이제 언제까지 이제 발행해달라 이런 혹시 걸 중요하죠. 예, 네.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세금 계산서만 있으면 다 공제되는 건가요? 이게 또 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네. 또 어떻게 보면 부가치세랑 법인세랑 다른 점인데요. 네네네. 세금 계산서만 있는다고 해서 다 부가세는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불공제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거로는 대표적으로 5가지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네.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네. 매입세. 근데 이거는 뭐 네.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쵸. 법인의 사업과 네. 무관한 경비는 당연히 비용 처리도 안 되고 네. 부가세 신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네네네. 비용들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 자동차 관련된 매입세가 좀 네네네. 법인세랑 좀 많이 다른데 네. 그 부가치세에서는 그 9인승 미만의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게끔 네. 이거는 회사에서 법인 차량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네. 업무랑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네네. 부가치세법 상으로는 불공제 항목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아반떼, 뭐 그쵸. K5 뭐 이런 승용차 예,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차 네. 뭐 SUV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네네네. 왜냐면은 이게 네. 9인승 미만의 네네네. 승용차는 네. 이제 사실 업무로 직접 쓰인다고 이걸 맞아요. 딱 네. 네. 판별 내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좀 그걸 좀 제재를 네. 가하고자 맞아요. 부가세법적으로 좀 규제를 좀 정해놓은 것 같으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기차도 안 네. 되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네. 매입했다고 해서 이거를 공제받을 수는 네. 없으니까 이거 좀 네네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이거는 바로 공제가 그쵸.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화물차나 9인승 이상 그쵸. 이런 예. 차들만 좀 이제 경차, 매입세액이 그쵸. 네네네,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 그쵸. 네, 톨게이트 이거는 비용업용 승용차만 가능한 건가요? 아, 불가능한 건가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영업용 9인승 이상이면 보통 톨비도 매입세 공제를 네, 해주나요? 가능하죠. 네. 이게 근데 그 톨비도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예, 있고 예, 예. 그냥 민자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 네. 구분을 어떻게 다 하세요? 네, 이게 네, 실무적으로는 진짜 네. 굉장히 좀 어렵죠. 그쵸. 이걸 다 그 수많은 고속도로를 예. 네, 어렵기도 하고 네네네. 또 근데 그래도 해야죠. 네, 또 네, 신고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네네네. 또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도 다행히 네, 뭐 법인카드나 네, 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되어 있으면 네네네. 뭐 이제 구청에서 네, 저희가 이게 어디서 쓴 조회가 되니까. 네, 톨비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보고서 좀 가능할 것 같고 정말 그다음에 일이 많겠네요. 그쵸. 네, 네, 톨비뿐만 네, 아니라 네, 뭐 네네네. 유류비도 마찬가지로 주유비, 네네네. 주유비도 공제 대상이 네네.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대리운전 대리운전비도 비용도 네, 알아서 불공제입니다. 요거 이제 네. 부가세 신고 때는 이제 이거를 좀 자동차 관련된 매입세액을 좀 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접대비도 네네.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는 비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네. 뭐 법인세에서는 접대비도 비용이니까 네.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접대할 수 있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거는 비용으로 법인세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쵸. 네. 부가치세에서는 불공제로 아예 규정해 놨기 때문에 네네네네. 안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PPT를 쭉 보시면 접대비는 매입세 불공제이고 근데 판촉비랑 접대비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판촉비가 불특정 다수에게 맞습니다. 주는 경우이고, 네, 접대비는 뭔가 특정인에게 주는 맞아요, 맞아요. 경우인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그 나번에 구분 기준 했을 때 뭐 목적으로 네. 접대비는 거래처와의 관계 형성이 목적이고 네네. 판촉비는 판매 증진, 고객의 네네. 구매 유도가 목적이라서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봐서는 모르는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네네네. 그래서
어떤 특정 거래처만을 위해서 네. 쓴 비용은 네. 접대비로 보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불특정 다수를 네. 대상으로 쓴 비용은 판촉비로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세무사로서 네네네. 이제 신고하는 입장에서 네네. 이게 접대비인지 그쵸. 네. 판촉비인지를 세금계산서만은 네. 저희가 알 수가 알기가 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회사에서 좀 정리를 네. 하셔가지고 네.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좀 전달을 네. 해주시면은 이제 접대비면은 뭐 네. 불공제인데 이제 뭐 판촉비임에도 접대비를 보고서 불공제하면은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네.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회사에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음, 이제 이벤트로 고객들한테 네, 추첨으로 네. 샤넬백을 주신 거예요. 샤넬백.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거 부가세 공제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어떻게 이게 음, 약간 좀 이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벤트 그쵸, 증진 고객 유도 그쵸. 목적이니까 네. 그 샤넬백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네. 만약 그런 네. 케이스라면 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이 네. 신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 뭐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네네네네. 이런 경우까지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 네. 그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네. 구입처가 샤넬백이면 네네네. 누가 그쵸. 봐도 네. 어, 접대 목적이거나 아니면 네. 개인 어떤 사적 네네네. 유형으로 볼 수가 네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저희가 어떤 판촉 행사로 구입한 거라면 네. 서류들이 좀 있어야겠죠. 이게 그쵸, 단순히 그쵸. 어떤 네. 접대 또는 어떤 개인적인 네. 사적 유형이 아니라 정말 이 당시에 우리가 어떤 네네. 고객들을 위한 어떤 행사로. 네. 행사로 했고 이벤트를 했고 이런 네. 관련된 서류들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뭐 조사나 이런 걸 받더라도 네. 우리는 이건 접대비가 아니야. 우리는 네. 이건 사적으로 뭐 쓰려고 했던 게 네. 아니라 판촉 목적으로 네네네. 구입한 거야라고 증빙만 할 수 있다고 그쵸. 하면은 네. 뭐 그거는 문제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입증만 되면은 그쵸? 네, 네. 잘 되겠네요. 네. 네네네. 그다음에 네. 부가세에서 또 네.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네. 이거는 뭐 그쵸. 당연히 네. 저희가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 저희가 부가세를 아예 안 낼 거기 때문에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는 당연히 불공제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도 네. 토지로 부가세 붙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토지를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서 네. 토지 중개 수수료가 가끔 붙을 때 아, 네. 공인중개사분들 네네네네. 그것도 토지 관련된 매입세이기 때문에 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아, 그럼 예. 토지와 관련된 그 수수료나 이런 것도 네, 세금이 이제 우리가 부담을 했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받을 수 수가 없는. 없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가세 지금 말씀드린 불공제 항목들이 네네네네. 법인세랑 좀 다른 그렇죠. 네. 부가세에서만 있는 네. 그런 불공제 항목들이기 때문에 네. 신고 때는 이거를 좀 주의하셔가지고 네네.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네. 네, 매입세 불공제되는 항목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 보정자산, 만약에 회사에서 비품이나 기계장치 아니면 건물, 토지 이런 걸 구입하셨을 때 네.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고정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입과 다르게 네, 부가세 조기 환급이 되는 그 매입 대상이고 네, 또 이 조기 환급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고정자산은 뭐 금액이 보통 크잖아요. 네, 그래서 부가세 납부액도 일반 매입보다는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어떤 부가세를 환급받고 싶으시면은 네, 그 조기 환급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계산서만 있으면 안 되고 네, 당연히 어떤 유형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서 네, 또는 뭐 거래 명세표 네, 뭐 이런 필요한 환급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부가세 때 고정자산 매입으로 제대로 신고를 해야지 또 이게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여기 회사가 네. 지금 뭐 이러이러한 보증자산을 매입을 했구나. 그러면 네네네. 이런 것들이 법인세 신고 때는 그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으로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부가세세 신고 때도 이런 매입들을 정리를 네. 하셔가지고 네네네. 신고를 하시는 게 뭐 네. 조기환급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고정자산 매입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네. 세무서에서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이런 증빙들을 추가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 미리 챙겨 두셔야지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계약서 없이 그냥 거래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미리미리 거래명세표랑 견적서,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을 좀 증빙할 수 있는 네. 항목들을 같이 구조적으로 좀 이제 챙겨 챙겨, 네, 두셔야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빨리 요청하더라고요. 맞아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바로 이제 네, 요청을. 맞아요. 및 네, 준비를, 그래서 저는 네, 만약에 조기환급이나 네, 고정자산 네, 매입으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것 네, 네, 같으면 네. 이미 신고하기 전에 다 네. 요청서를 다 요청드려서 다 받아놔요. 아, 미리 미리 다 받아놓고, 받아두시는군요. 네네. 왜냐면은 저는 세무 그쵸. 대리인이라서 네네네. 신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만약에 고정자산 매입이 네. 정말 회사에서 쓰는 유형자산에 적합한 건지 네네네네네. 또 제가 계약서도 검토도 아, 하고 네. 또 그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저희가 네.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아, 또 돈을 실제로 우리가 그쵸, 그쵸. 매입자금을 네. 지급했는지 네네네. 여기까지 또 확인을 해야지 네.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제 그 내용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네네네. 제가 뭐 자신 있게 드릴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네. 뭐 이미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기 아, 때문에 뭐 드려서 환급받는 거는 네네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주기환급 신청을 하면은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군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네. 있습니다. 아, 네네. 음. 좋습니다. 그럼 환급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조기환급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죠. 네네. 지금 HJL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부가세 이후에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하니까 많이 불공제가 떴는데, 세무대행 아, 업체에서 공제 처리를 받은, 네. 홈택스에서 뜨는 그 맞아요, 공제 맞아요. 불공제는 이제 그냥 업종이나 이런 거 보고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그걸 잡아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걸리면 거기서 공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공제로 이제 홈택스에서 공제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공제 받을 내역을 준비해서 세무대리인한테 주시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네이버 아, 페이라든지 그쵸. 뭐, 쿠팡 이런 데서 구매하신 것도 다 이제 무조건 불공제죠. 네, 그게 네, 또 불공제인데 요건들이 또 그쵸, 있어가지고, 네, 그쵸. 불공제인데 그 영수증을 네, 따로 네, 신용카드 그 영수증을 어떤 품목이 있는지 네. 그 어느 업체에서 이제 음, 저거 했는지 그 신용카드 그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시면 공제를 또 받을 수 네.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그 홈택스에 뜨는 내용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네, 자료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참고 자료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홈택스에서 공제, 네, 불공제로 뜨는 기준은 이제 그 거래 그 상대방을 기준으로 네네네. 여기 업종과 관련돼서 이거는 네, 홈택스에서 이건 불공제 같아 이런 네. 거죠. 그쵸, 이건 그쵸, 공제 그쵸.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아. 네, 이건 불공제인 것 네네. 같아라고 저희한테 신고하기 전에 참고를 하라고 하는 자료지. 그거를 무조건 네, 그렇게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접대비나 네네, 뭐 사업무관 비용이나 네네, 아니면 뭐 토지 관련된 뭐 면세 관련된 네, 매입 아니면 뭐 승용차 관련된 매입이 아니면 네, 공제는 다 받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저도 해보면, 네, 뭐 음식점에서 음식 먹은 것도 막 불공제 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네네. 불공제라고.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정말 직원들 식대로 쓴 그쵸, 네, 경비라면 네, 당연히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막 신경 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믿으시고, 또 회사랑 이제 정확하게 이게 네, 어떤 비용인지, 네, 어떤 내용으로 이 비용을 쓴 건지를 세무사님께 정확하게 전달만 네, 해주시면은, 세무사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공제를 받으실 거니까, 네, 그 부분은, 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이게 고객사랑 아, 예, 그쵸. 먹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끼리 회식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미리 정리하셔가지고 이건 접대비예요. 이거는 저희 그쵸. 회식한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아요. 세무사님도 공제를 해주실 수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안 음, 그러면 입증하기가 어렵기 그쵸. 때문에 보통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음식점에서 뭐 10만 원 이상 결제했네? 이거 불공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보면 저희 부가세 공제는 음, 받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비용 처리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 그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항목에서 네. 그 부가가치세 처리, 네. 이제 비용 처리 가능인데 비용 처리는 아마 그 법인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네. 뭐 사무용 노트북 구매, 네네네. 뭐 세금 계산서나 카드 결제 영수증은 뭐 당연히 부가가치세에서 네. 공제가 되는 항목이니까 네네네. 당연히 처리 가능하고 이거는 당연히 법인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네. 비용 처리도 가능한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접대비. 네. 접대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접대비는 법인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적으로는 불공제 항목으로 아예 정해놨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세 처리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법인 비용이기 때문에 네네. 법인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식대도 사무용 노트북 구매랑 마찬가지로 그냥 부가가치세에서도 공제 가능하고 그 법인세에서도 네.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네. 이게 법인의 차량이어도 네. 부가가치세에서는 불공제로 처리가 되고 네. 대신에 법인세에서는 네.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그 가능 밑에 네. 뭐 연 1,500만 원 한도 내 네. 그다음에 운행 기록부 작성 네. 좀 요건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요건은 이제 법인세 때 다루면 네네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8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니라 경차나 네. 무인승 이상의 어떤 뭐 화물차들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부가가치세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세에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개인 이제 직원분들이 네. 개인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비용임에도 회사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뭐 회사 카드가 없어서 네네네. 급하게 이제 그쵸, 본인의 그쵸. 개인 카드로 네. 구매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건만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네. 부가세도 처리 가능하고 비용 처리도 가능한데 법인세 비용 처리에서 네. 약간 예외가 접대비는 있잖아요. 네. 어,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회사 카드에 맞아요. 써야 되는 거죠. 접대비는 네. 무조건 회사 카드로 네네네. 결제를 하셔야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 네. 이제 개인의 카드로 네. 접대비를 결제하는 거는 네. 뭐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네. 급여 또는 뭐 3.3% 저희가 네. 사업소득 임금이 맞아요. 나가는 거 네. 있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부가세에서는 당연히 처리가 안 될 거고 네. 그래도 인건비는 맞기 때문에 네. 법인세에서는 당연히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어떤 업종에 네. 따라서 어떤 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인건비잖아요. 다 인건비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부가세는 이제 굉장히 많이 그쵸. 매입이 없기 때문에 네. 부가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납부는 하지만 네. 막상 소득세에서는 법인세나 뭐 개인소득세로 가면은 뭐 비용이 다 인건비 나왔기 그쵸, 때문에 인건비. 소득세는 거의 네. 안 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아, 거죠. 네. 아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은 좀 웬만하면 매출액의 10%는 빼두셔야 돼요. 별도의 저장을 저축을 해두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저희 여기서 이제 라이브 강의 수강해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네,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라이브 강의를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강의안이랑 그리고 부가세 준비 시트 그리고 상반기 결산을 좀 준비하실 수 있는 템플릿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설문 링크랑 뭐 오픈 채팅방 이런 링크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강의 자료 및 체크리스트 다운이라는 설문 링크를 작성하시고 저희 카카오 채널 지니어스 컴퍼니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설문자 이름을 저희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링크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부가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저희 이제 8월 말까지는 이제 법인 결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기를 좀 마감하고 가실 수 있게끔 네. 중간 결산 실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간 결산은 하반기 전략의 시작입니다. 네. 네.
상반기 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네. 그 상반기 결산이란 이제 그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회사의 어떤 그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좀 정리를 해서 네. 그 신고를 하는 이제 결산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실적 중간점검인 거죠. 네. 우리 회사가 이제 이렇게 네. 상반기 동안 어느 이제 정도 그쵸, 달려왔는지. 사업을 해왔는데 네.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비용이 있는지. 뭐 네. 과다한 건지, 그래서 네. 이걸 또 알아야지 하반기 때 저희가 좀 전략을 또 수립할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대응할 수 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결산을 하다 보면, 네. 이 부가세 신고나 네. 인건비 신고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돈을 받았는데, 네. 매출 신고가 안 된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돈을 줬는데 네.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세금계산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뭐 네. 다 받은 것 같고 다 준 것 같지만 결산을 해보면 네. 이게 돈은 들어왔는데 이게 세금계산서가 없네. 네. 막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중간 결산을 한번 하셔야지 또 이게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이거 미리 또 알아서 미리 사전에 네. 수정 신고를 하든 기한 후 신고를 하든 해야지 이제 세무서에서 시점에서 봤을 때도 오류가 없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해가 지나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때 되면 또 가산세도 계속 붙게 되고 그쵸, 그쵸. 또 분명히 뭔가 네. 잘못된 거니까 뭐 세무조사가 나올 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결산은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결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기 결산 네. 준비하셔가지고 네. 미리미리 네.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인건비도 저희가 직원한테 지급은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이 좀 누락되거나 뭐 3.3 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되게 네,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은 줬는데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용 처리도 안 들어가고 가산세만 내고 네, 약간 이런 상황이 해가 지나서 발생하면은 너무 아깝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매월 하면 더 좋고요. 뭐 매월 하지 못하시더라도 단기별로 세무사님이랑 한번 이렇게 중간 결산 통장까지 같이 맞춰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그 잔액들을 네.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미리 이제 연말 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체크하고 우리 매출 목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더 네. 잡아야 되는지, 그쵸. 뭐 매입도 조금 더 우리가 더 구매를 할지, 네, 재고를 많이 좀 둬야 될지, 이런 거를 네. 좀 이제 그 가늠을 해보시는 게 이제 중간 결산 이제 하반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채권 채무 정리하기인데요. 이제 뭐 대손 리스크 예방. 네. 채권 채무 왜 중요한가요, 세무사님? 그러니까 이제 네. 결산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은 회사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줄 돈, 받을 돈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네. 결국은 채권은 네. 외상 매출금 네. 또는 미수금 등을 말하는 네네네. 근데 이거는 회사의 매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네네네네. 회사에 매출이 없는데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매출과 관련된 거고 채무는 외상 매입금, 이제 미지금 네. 같은 채무는 이제 네. 회사의 매입 활동과 관련된 네네네. 거죠. 네. 결국은 채권 채무를 정리를 한다는 건 네. 회사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매출은 제일 회사의 어떤 사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네. 거고 매입도 마찬가지로 네. 매입을 알아야지 네.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네.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채권 채무 관리를 네.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투자를 받는다거나 네. 그 어떤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뭐 어떤 그 회사의 재무가 좀 건전한 건지를 봤을 때는 그 재무 상태표 상에 그 자산과 부채를 보는 거고 자산과 부채 중에 주요 항목 중에 이제 하나가 채권 채무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리미리 좀 결산을 하면서 정리하는 게 대출이나 어떤 투자를 받는 데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채권 채무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네. 그 거래처별
거래처별로 이제 올바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는지 네. 또는 수취가 됐는지부터 매출이 시작을 얼마였고, 그렇죠.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네. 잔액이 얼마인지, 요거 그쵸. 이렇게. 네. 네. 이게 뭐 1년이라는 시간은 또 네. 짧은 듯하면 되게 긴 시간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거를 미리미리 최소한 상반기 결산 네. 때 정리를 안 해두시면 네. 나중 되면은 이게 무슨 돈인지 헷갈려요. 그렇죠. 아, 이게 중간중간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기록이 안 되거나 기- 하면은 뭔가 상계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메인 매출이 두 개가 다 있어서 네. 상계하게 되면은 이게 네. 정리가 나중에 안 정리가 돼서 안 네. 되죠. 그런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네. 회사뿐만 아니라 네.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네. 가뜩이나 이제 외부 기장을 맡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세금 계산서만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알 수가 그쵸, 없기 그쵸. 때문에 네. 결산을 네. 통해서 네. 미리미리 회사의 채권 채무를 네. 거래처별로 네. 뭐 매출처에 대한 채권 금액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을 돈이 지금 매출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끊어놨는데 네. 지금 500만 원만 돈 들어온 게 맞는 건지 그쵸. 요런 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네. 되는 거죠. 요런 게 그쵸. 네. 놓쳐버리면은 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매출은 있는데 통장에 왜 돈이 없지? 하는 경우가 다 그 채권 채무 관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그쵸. 예,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나갈 돈은 산더미인데, 그쵸. 네, 회수는 자꾸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길어지고 회사가 이제 하니까, 그 네. 매출을 발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저희가 현금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회사가 의미가 있는 네. 돈이 돌아야 피가 되는 수혈돼야죠. 되는 건데 네. 그냥 매출만 발생시켜 놓고 네. 이 채권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네. 회사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못 네. 받았으면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를 네. 받을지도 알고 있어야지 네. 그거에 맞춰서 또 맞습니다. 나중에 사업 계획도 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결산을 통해서 이제 거래처별로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내부적으로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엑셀로도 괜찮고요. 뭐 프로그램을 쓰시면 가장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든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고 줄 돈이 얼마인지를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네. 시스템을 좀 구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유형가 자산 네. 내 감가상각이네요. 네. 네.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매입을 해온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죠. 네. 뭐 기회장치나 네. 뭐 어떤 위험자산을 뭐 비품이나 이런 걸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네.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바로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네네네네. 처리할지, 뭐 네. 예를 들어서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 소모품 단기 비용 네. 처리할 게 아니라 네. 회사에 자산으로 올려놓고 네.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이면은 네. 뭐 기계면 기계, 네. 뭐 비품은 비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세금 계산서만 가지고는 네.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네. 확인이 안 돼요. 그쵸. 이게 네. 그러니까 품목을 보면 이게 기계장치인 것 같은데 원재료일 수도 있고, 가공비일 맞아요. 수도 그럴 있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일을 네. 해오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 매입은 유형자산이었던 거죠. 네네네. 금액이 큰 거와 상관없이. 네. 근데 세무사무실에서 기장을 하면서 이건 금액이 뭐 별로 안 되니까 또 품목 봤을 때도 뭐 유형자산 아닌 것 같으니까 단기 비용을 처리해놨다가 네. 뭐 1, 2년 뒤에 재무상태를 깠더니 자산으로 전혀 안 잡혀요. 네. 마치 회사가 자산이 하나도 없는 회사인 것처럼 그렇죠. 보일 다 수도 있어요.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 예. 회사는 손실 나 있고 분명히 그렇죠. 자산을 샀는데 그쵸. 네. 예. 그런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죠.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려면 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내야 되는데 네. 회사에 마치 자산이 없는 회사인 것처럼 네. 보여지면 그쵸. 재무 네. 건전성이 좀 안 네. 좋게 보일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평가를 받는 데서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네. 대출 받기도 어렵고 네. 투자 받기도 어려울 거기 때문에 꼭 그때 돼서야 대표님들은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네. 되었구나.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네.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저희 뭐 회사 기계장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도 그쵸.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 한 경우에도 이제 감가상각 뭐 이제 좀 비용이 좀 크다면 감가상각 될 수 있게끔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인테리어 저희가 사무실을 이번에 공사하다 보니까 네. 그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 이런 식으로 생계가 여러 개 네,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그 자산으로 좀 이제 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쵸, 그쵸. 네, 자산관리 대장을 우리 회사가 정말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리스트업을 좀 해놓는 게 중요한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이걸 맞아요. 해주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어떤 고정자산이 있지, 어떤 유형자산이 있지, 이거를 모르시고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아, 의지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네,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같이 네, 네, 챙겨주셔야지, 네, 누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실전 적용하기에 별도로 자산관리 대장을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네, 또 하시면 너무 좋죠. 썼습니다. 네, 그쵸?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생계하다가 여러 개가 막 끊기니까, 아, 그쵸. 네. 예, 사실 그 일하는 입장에서도 실무자 입장에서도 헷갈리거든요. 아, 근데 세무사님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쵸, 네, 그쵸.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대여금 및 차입금 관리하기입니다. 음, 네, 일단은 네, 그 대여금 및 차입금은 네. 금융거래인 거잖아요. 그쵸.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빌린 돈. 그런 네, 거래인데 네네네.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네네네. 거래인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 증빙이 네. 남지가 않아요. 통장만 있는 거죠. 통장만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딱 네, 기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네, 보통은 이런 대여금과 차입금이 네, 있으려면 네, 계약서가 먼저 있을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간혹 네,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실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네, 하셨을지라도 네, 사후로라도 네. 계약서는 필히 그렇죠. 작성을 하셔야 되고 네, 계약서의 내용은 어, 뭐 금액, 네, 그다음에 뭐 원금 상환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네네네. 이자율은 몇 네, 퍼센트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저희가 대출 받을 때처럼 네네네. 그런 서류를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거래를 하셔야지 네. 이런 거래 증빙이 없으면 음, 좀 세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특히 그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는 네, 저희가 아예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네, 실무에서는 네네네. 보통은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뭐 대표님? 대표님 네, 아니면 또 직원분들 그쵸. 이렇게 할 네, 수가 가족. 네, 어쨌든 다 이렇게 네, 특수관계로 묶여 네, 있는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네,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특수관계에서의 금전 네, 거래일수록 증빙을 조금 이렇게 잘 네, 갖추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또 네. 이걸 해주셔야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을 할 때도 정확하게 기장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네,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네, 이게 계약서가 없으면 네, 이게 사실은 네. 증빙이 불분명하면 다 대표자 가지금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이게 돈이 왜 나갔는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통장에만 찍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대표자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을 때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통장 출금 내역이라든지 입금 내역에 좀 이제 첨부를 해서 네. 네, 계약서 관리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리나라 탭 보시면 이 대여금 차입금이 말고도 뭐 이제 대출금도 있을 수 음, 음. 있잖아요. 그래서 경리나라에 이제 대출금 관리 탭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수기로라도 이런 대여금 차입금 올려가지고 현재 우리 회사의 부채 내역을 거기다 리스트업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통장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면 그 잔액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우리 회사 부채 관리도 같이 부채 자산 관리 이렇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세무사님한테 잘 전달을 해드려서 네, 이자 비용도 저희가 이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네. 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효정님이 경리나라 실전 적용하기를 써주셔서 좋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리나라 기반 실무 점검법인데요. 일단 뭐 경리나라에서 하실 때 매출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랑 뭐 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이제 입금이랑 좀 비교해가지고 입금 내역이랑 저희는 이제 매칭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파란불 만드는 거. 그걸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맞춰놓는 거예요. 1대1로. 맞춰서 이제 우리가 받은 돈, 못 받은 돈 이런 것들은 이제 미수금 관리 보고서를 보시면서
네, 좀 월별로 실시간으로 좀 체크하시면 사실 상반기 결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잘 챙겨두시고 이제 중간중간 상반기 할 때 세무사님이랑 이제 그동안 관리했던 거를 크로스 체크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입 부분은 이제 출금 내역은 있는데 증빙이 없는 경우 이때 미리미리 좀 확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도 안 들어온다. 그럼 거래처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이거 생계한서 언제 끊어주실 거예요? 하면은 이제 주시고 만약에 이제 발행을 못해서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번 달이라도 끊으라고 해서 네, 꼭 챙겨 놓습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 부가세도 줄이고 네.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증빙 파일 같은 것도 저희 경리나라에는 다 첨부를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들을 뭐 생계한서에 추가로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입금 내역이나 출금 내역에 미리 이제 다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지출결의서에 잘 보관을 해가지고 세무사님이 이거 어떤 거래건이요 했을 때 검색하면 바로 나와서 이제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카드도 저희가 이제 법인카드 사용자가 이게 쓴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쓴 사람이 지출결의서를 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사용자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본인 카드만 보이게끔. 그래서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서 주기별로 주 단위로 아니면은 월 단위로 해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지출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세워놓으면은 계속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격리 담당자가 하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대표님이 이걸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제불공제 항목은 월마다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보통 분기에 한번 부가세 자료 이제 세무사님한테 전달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부가세 공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불공제로 해놓고 이거는 꼭 받아야 돼 하는 것들은 이제 영수증 좀 챙겨가지고 넣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영수증은 개인 지출분이 있고 현금 시제 지출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영수증 잘 첨부해가지고 경리나라 모바일에 어플로 이제 영수증을 촬영하면 지출결의서까지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작성한 금액이랑 이런 내용에 딱 맞게 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네, 벌써 3시가 좀 넘었네요. 그래서 요약 정리 한번 해보면 네, 저희가 꼭 챙길 체크리스트 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세무사님께서 네. 매출을 누락시키지 네.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매출 누락뿐만 아니라 또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 네네네.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매출이 중요한 만큼 네. 매입도 정리를 하시고 부가세에서는 이제 불공제 항목을 네.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네.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또 계약서나 추가 증빙 네. 영수증도 챙기시고 이제 유형자산 금액이 크니까 유형자산이나 이런 네. 자산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네네. 이제 쭉 또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1년 이상 쓰는 항목들을 말하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만드시는 네. 게 연속성 있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네.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법인 중간 결산을 따라서 채권 채무를 네.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채권도 중요하고 채무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리하러 집계 된 이제 매출 매입, 인건비, 또 손익가 또 이런 것들 정리해서 네. 세무사 사무실 제출 자료로 이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네, 이렇게 길게 달려왔는데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벤트 설명 한번 드리면서 제가 좀 이제 부가세 시트랑 이런 것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강의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이제 저희 채팅창에 이제 강의 자료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요거 설문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또 이제 채팅에서 못 다친 질문은 설문에 연락처랑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 세무사님이나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경기나라로 부가세 완전 정복하기 요 시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아이고, 네. 네, 요런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기
그리고 온라인 매출 집계 정리하기 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사이트별로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리스트,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매출 플랫폼 현황, 여기에 이제 전체 매출액, 그리고 정산된 입금액이 얼마고 수수료 생략서가 얼마인지까지 좀 크로스 체크 하실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지?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부가세 예상 납부세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잘 그 추가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홈택스랑 경리나라 데이터가 홈택스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수집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경리나라에는 종이세균연서 같은 것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비교해가지고 홈택스 기준의 예상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경리나라 기준의 예상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뭐 혹시라도 그 차이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안에다가 체크사항이라든지 부가세 공제 리스트, 체크리스트 같이 넣어놨어요. 네, 아주 꽉꽉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 작성해 주시면 이거 전달 드리고 있고요. 여기 아까 그 저희 공제 가능한 차량, 공제 안 되는 차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글 같은 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제가 공제 차량들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우리 차 뭐 소나타, 아반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반떼 이제 공제 안 되고 이건 승용차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또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혹시 차량 구입하시거나 할 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써보시면서 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프레드시트는 파일 눌러서 네, 여기 파일 눌러서 4번 만들기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경리나라에서 이제 하셨을 때, 경리나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리나라가 로그아웃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세무사님께, 네, 세무사님 어떠셨어요? 함께 이제 강의를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했는데, 네,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또 강의 들으시면서 네, 궁금하신 사항이나 네, 그 네, 외에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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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또 친절히 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날씨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8월에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